우리나라 사법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논리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시선집중 연장방송 사법논담. 아, 오해하지 마세요. 사법농단 아니고 사법논담이에요. 네. 조금 전에 박지훈 변호사도 아주 세게 홍보 멘트를 날려주고 가셨기 때문에 제가 굳이 또 말을 얹을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바로 사법논단을 이끌어가 주실 두 분을 바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다음에 조상호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분이 앞으로 주역이 되셔서 지금 이 코너를 이끌어가 주셔야 되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하세요. 예. 왜 이렇게 삐딱하세요? 네? 처음부터 왜 이렇게 원래 삐딱하세요? 좀 삐딱합니다, 제가. 그래요? 예. 삐딱한 거로 아니, 따지면 저도 좀 만만치 않은데. 그렇죠. 그런 거 알고 있어요, 저도. 예. 유튜브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알고 있다고? 막 하는 거지 뭐. 이거 무슨 뭐 정규 이게 방심이 제재도 안 받는 거잖아요. 좀 이쯤은 그죠? 막 하자는 것이지요. 막 하는 거죠. 방심이 제재도 안 받는데. 뭐. 알겠습니다. 예. 이거 라디오 생방 나가는 건 아니죠? 라디오는 아니고 유튜브로. 유튜브. 예. 네. 그래서. 유튜브 생방 유튜브로. 그러니까 이제 하다 말고 막 주먹 다짐 나올 수도 있는. 이거 생방이에요, 유튜브도? 그럼. 네, 생방인 걸로 근데 알고 유튜브는 우리가 저 방심이 제의 그 영역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근데 지금 우리 있어요. 촌철님 욕설을 하면 방심이가 될 수 있습니다. 뭐 그냥 하는 거죠. 예. 그럼 아무 안 PD가 가지 뭐 제가 가겠어요. 그러니까 좀 우리 조상호 변호사께서 제어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죠? 네, 저는 엄정 중립. 예. 인터넷에서도 허용되지 않는 표현은 안 되죠. 그렇죠. 아니, 저는 네. 욕은 아니에요. 아, 제가 방송 6년째 근데 네. 저 한 번도 방심이 걸린 적 거의 없어요. 그러다가 걸려요. 그렇죠. 아니 저 선을 잘 타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삐딱선을 타되 그럼요. 격조 있게. 예. 모토 좋다. 예, 좋네요. 그죠? 삐딱하지만 격조 있게. 담벼락 걷는 거죠. 그냥. 아니 그 제일 두려워하시는 게 제작진들이 꼭 양복 입고 가는 그 순간을 두려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작진이 네, 제작진들. 이제 불려갈 때, 예, 예. 그렇죠. 불려가게 하는 순간에 이제 두 분이 위태로워지시는 거지. 제가 더 안 가고 뭐 하노? 박지훈 변호사 예. 되게 아쉬운 건 그냥 사자 내가 토론으로 갈까요? 사자 토론?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아예간 좀 활기찬 토론 좀 부탁을 드리면서 사법 논담 발음이 좀 약간 어려워. 사법 논담. 자, 첫 순서 시작을 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 이야기할 게 앞서서 그 JB타임스에 잠깐 이야기를 했던 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약간 화가 난 것 같아요. 예, 예. 그죠? 일단 조상호 변호사께서 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깐 좀 정리 좀 해주실래요? 일단은 그 중앙일보가 이른바 그 검찰발 단독으로 내놓는 기사들 중에는 워낙 그 사실과 다른 부분으로 보도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것도 정말 그런 건지는 좀 의문이긴 한데 너무 구체적입니다, 내용이. 뭐냐면 그 이 기사의 근거가 그 이규현 검사가 윤중천을 그 이른바 진상조사 김학의 사건 진상조사단 관련해서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네. 면담 보고서 초안과 그다음에 중간 수정안, 최종안, 원본 녹취 파일까지 이 기자가 확보했다고 하면서 쓴 거예요. 예. 이거는 정말 그 진상조사단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사람이 아니면 접근이 불가능한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보고서 정도라면 모를까. 예. 이 초안, 그다음에 중간 수정안, 최종안, 심지어 그 보고서를 이게 근거 있게 하는 자료라고 볼 수 있는 녹취 파일, 그러니까 둘 사이의 대화의 녹취 파일이죠. 그것까지 확보했다는 건 이건 정말 심각한 공무상 비밀 누설이죠. 피의사실 공표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도 황당한데 네. 그게 이번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보궐선거 직전에 예. 벌어지면서 딱 보도가 되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걸 검찰에서 사실상 정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다 이제 청와대 기획사정설로 이제 연결해가는 같이 연결해가는 거죠. 타깃이 청와대가 되는 그렇습니다. 거고. 그래서 결국은 정권 심판론의 또 하나의 어떤 불쏘시개로 어떤 그 작동하려고 보도를 내놓은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런 근데 인식이라는 건가요? 사실은 굉장히 황당한 게 민정수석실에서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이걸 주도했다는 건데 이 진상조사 관련해서는 법무부 업무예요. 어떻게 보면 검찰의 수사 과정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은 당연히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기 때문에 민정수석실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마치 다른 어떤 사건을 덮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거나 기타 지금 현 정부의 어떤 유리한 자료를 쓴다는 어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진행한 것처럼. 왜냐하면 이게 실제 그러한 의도 자체가 형사상 단죄의 대상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네.
언론 플레이를 위해서 흘리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사법 논담이니까 네. 논점을 일단 좀 분명히 합시다. 지금 조상호 변호사께서는 이제 두 가지 문제를 이제 함께 제기해 주셨는데 제가 좀 일단 갈라서 먼저 이제 첫 번째 논점은 자 그러니까 내밀한 수사 정보가 언론에 고스란히 보도가 되는 현상. 이런 거가 피의 사실 공표 내지 수사 정보 흘리기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일단 이게 첫 번째 논점인 거고요. 네. 두 번째는 그 청와대 연관성을 좀 이따 이야기를 하고 네. 일단 이 논점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김태현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전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네. 박범계 장관이 뭐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하루 앞둔 시점에 이런 보도가 나올 의도가 의심된다. 우리 조사원 의원은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 근데요, 저 이런 거 있는지 박범계 장관 말 듣고 알았어요. 어떤 걸? 이런 뭐 중앙일보 이런 보도가 있었는지. 단독으로 그러니까 있었는지. 아니면 뭐 지금 관심 있는 거 보기 바빠 죽겠는데 모든 걸 다 찾아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거에 별로 영향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지금 뭐 저 오늘 선거 여론결 최종 뭐 득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마지막 여론조사 공개된 거 보면 한 20% 정도 벌어지는 거 나오는 거잖아요. 박빙도 아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뭐 선거, 뭐 경제 여기에 관심이 쏠 있는데 이거 중앙일보 이거 단독 하나 했다고 예를 들어서 야 우리 청와대하고 전주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해? 민주당 심판해야지. 뭐 이래서 선거 영향이 얼마나 있겠냐. 저는 박범계 장관이 오히려 이런 얘기 한 게 우리 코끼리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코끼리 생각한다고. 뭐지? 하고 전 찾아보기 시작했거든요. 오 이런 게 있었구나. 그래서 당시에 한겨레가 그런 오보를 한 거구나. 뭐 이런 것도 있어서 그래서 박범계 장관이 지금 선거 앞두고 이런 거 한 게 오히려 저는 저 약간 자살골성 성격이 있다고 보고 피의사실 공표요? 저는 사실 죄송하지만 피의사실 공표 쪽에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뭐 아시겠지만 변호사는 아는 거 딱 두 개예요. 시험 볼 때 나오는 거나 돈 벌 때 저 필요한 것도 두 개거든요. 근데 피의사실 공표는 시험에도 안 나오고 제가 돈 벌 때도 별 상관이 없어서 크게 관심이 없는데. 그 대한 변호사협회에서 어떤 코멘트 나올까 이런 발언에 대해서. 아니 뭐 그렇죠. 왜냐면 그렇잖아요. 뭐 변호사가 뭐 다 아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다 알아요? 네? 다 아는 거 아니잖아. 같은 변호사로서 이 발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실제로 왜냐면 그 일반적인 변호사라면 들어보시라니까. 그렇지만, 네. 그러니까 피의사실 공표란 게 무슨 뭐 보호법이기 뭐야, 뭐 피의제한 뭐 인격권, 뭐 방어권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반대에 있는 게 이제 알 권리적 측면이거든요. 네. 저는 국민의 알 권리적 측면을 생각하면 피의사실 공표는 조금 축소 해석하는 게 맞고 장기적으로 보면 알 권리에 좀 심각한 침해가 있을 수 있으니 어느 정도 조정을 하는 게 맞다. 그리고 현 정부 들어와서 피의사실 공표 엄청 문제 있다라고 하잖아요. 네. 퀴즈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조 장관이 장관 되면서부터 조 전 장관이 그 전까지는 피의사실 공표의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제기하지 않았어요. 민주당에서는 지속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예전부터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제기했고요. 열심히 해보시라고 뭐 네. 적폐청산 수사할 때 정말 수많은 피의사실 공표가 있었어요. 네. 그거는 아예 법으로 보장했어요. 피의사실 아시잖아요. 공표였어요. 근데 한 번도 민주당의 중진위원회 사람들이 나와서 지금 적폐청산 아니 지금 박근혜 특검법을 지금 그러니까 지금 말씀 안 하시고 얘기하잖아요. 문제다라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박근혜 특검법에 아예 그 나와 있어요. 공부를 하라고. 조선 장관 때부터 하루에 2회 이상 공부를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공표라대? 두 변호사님 지금 못하는데? 두 변호사님 법에 근거해야죠 그러면. 두 변호사님 이해를 지금 이 순간은 그 후보 TV 토론은 아닙니다. 아까 저 얘기한 이거 조금 더 조금 그 다운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셔도 될 것 같고. 자 지금 중요한 것은 또 그 김태현 변호사 말씀에 제가 이제 약간 끼어들면 논점 흐리기가 약간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그런 거 잘해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걸러내는 걸 잘해요. 저 그러니까 무슨 물도 얘기냐면 타고, 이게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이 되느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피의사실 공표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니까 그건 논점 흐리기죠. 이게 피의사실 이게 그러면 예전 피의사실 공표 해당되느냐? 그러니까 뭐 인정하든 안 하고는 떠나서 지금 그러니까 정립되어 있는 피의사실 공표 금지 원칙은 있잖아요. 뭐 수사 중이고 그거를 결국 경찰이 피의자로 입건해가지고 수사하고 있는 거라면 뭐 그럴 수도 있죠. 예전에 예를 들면 뭐 MB 수사할 때 뭐 그런 거 막 나왔잖아요. 뭐 뭐냐 그 뭐 MB가 무슨 뭐 스님한테 돈을 받았다 뭐 이런 거. 그런 게 있었나요? 그거 단독 보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냥 공소장 그대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막 한참 수사 동력 찾을 때 MB가 사실은 교회 장로인데 당선 축하금을 목사님도 아니고 스님한테 받았다니까 참 그렇잖아요. 그런 거 막 나오고 뭐 무슨 뭐 돈에는 경계가 없네요. 그런 거 나왔죠. 그럼 그게 진짜 정의적 피의사. 그건 진짜 피의사실이 됐으니까. 오늘 명언 하나 나왔다. 돈에는 경계가 없다.
근데 이것도 그러면은 만약에 검찰이 그냥 이게 아무튼 피의 사실 공표 금지에 해당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해당될 수는 있죠. 예.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피의사실 공표죄를 존치할 거냐 말 거냐 유지할 거냐 말 거냐는 찬반이 있어요. 근데 적어도 이 정도 그러니까 원본 녹취 파일이라든가 이 정도가 공개됐다면 이거는 공무상 비밀 누설이에요. 일단은.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수사의 방향이 이게 공개됨으로 인해서 수사의 방향이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거나 이게 꼭 그러니까 이게 여야의 어느 한쪽에 유리한 쪽으로 흐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내밀한 수사 정보 자체는 심지어 이 수사 과정뿐만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도 잘 공개가 안 되는 자료들이에요. 근데 이걸 수사 과정에서 이 녹취 파일을 기자가 확보했다는 표현을 썼거든요. 황당한 일입니다, 이거는. 아니 그럼 혹시 이제 그 모든 거 다 점검을 해야 되니까 네. 수사팀 일원이 아니라 다른 루트로 구했을 가능성은 조금이라도 없습니까? 아니 이걸 어떻게 다른 루트로 구하느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면담 보고서 초안 그러니까 최종안이나 아니면 면담 보고서 최종안 같은 경우는 이런 뭐 다른 루트를 통해서 구할 수는 있는데 원본 녹취 파일은 그 청사에서 녹음하는 거예요. 그 대화 과정을 그냥 전체를 녹화 뜨는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검찰청이 아니면 어떻게 흘러나오겠어요? 그럼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얘기로 나온 건데 일단 피의사실 공표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일 수 있다는 거 두 분이 그 의견 통일을 본 걸로 제가 간주를 하고 네. 두 번째 그럼 이게 왜 위배를 하는 겁니까? 무슨 의도로? 이걸 짚어야 되는 거 그 아닙니까? 이성훈 검사장한테 물어보셔야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 명백하게 저도 인터뷰 하고 싶어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아니, 지금 그러니까 두 분 전문가 이건 뭐 모시고 하는 거지. 검찰이 정치 어쩌고 하는데 이제 그게 솔직히 말하면 박범계 장관의 정치적 입장에서 정치적 사이드 반대편의 사람 다 지금 없거든요. 검찰 수뇌부에 다 날라갔잖아요. 아니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켜달라고 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야? 지금 변필건 부장이에요. 이거 수사하고 있는. 원래 변필거 부장은 윤석열 총장 쪽으로 그렇게 가깝지도 않아요. 근데 거기 변필거 부장 일부장 갈 때도 이성훈 중앙장관 데려다 놨는데 한동훈 검사는 잡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수사를 해보니까 한동훈 검사 좀 무혐의야. 공모관계 입증이 안 돼. 그래가지고 저 이성훈 검사장한테 저 이거 무혐의인데요? 하고 수사부 올랐다가 이성훈 검사 결재 안 해가지고 지금 그것 때문에 멀어진 거지. 당시에 윤석열 총장 하죠. 자체가 저 변필건 일부장을 톡 집어가지고 그걸 그 인사를 유죄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수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가 건들지 말라고 그런 거지. 애초에 갈 때부터는 그것도 아니라고요. 그리고 원래 윤석열 특수 상황도 라인이고요. 아니라고. 원래 어? 특수부 라인입니다. 그건 아시잖아요. 뭘 다 그거. 얘기 못 하겠네. 네. 조금만 다운 시키라니까 왜들 이렇게 네. 아무튼 아니 우리가 여기서 근데 지금 추측을 가지고 네네. 누가 이걸 흘렸을 거다라고 단정을 하는 건 아니죠. 그죠? 네네. 그렇게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근데 다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검사라고 한다면 내지 수사팀 일원이라고 한다면 네네. 도대체 그는 무슨 의도로 이거를 그러니까 통째로 넘겨줄 수 있는 거냐? 네. 이건 그러니까 통념에 반하는 행위잖아요. 행위의 이거- 수준과 범위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거는 형사법적으로 처벌되는 범죄 행위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이런 수사 정보들이 유출이 된다.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특정 의도를 가졌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의도가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 일방적으로 정부 여당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프레이밍이 돼서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이죠. 오늘이 선거예요. 근데 선거 하루 이틀 앞두고 이런 내밀한 수사 자료, 특히 정부 여당에게 불리한 자료들을 이게 범죄 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흘린다는 거는 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근데 거예요. 조금 전에 그 김태현 변호사 이런 보도가 있는지도 몰랐대잖아. 김태현 변호사 물론 이건 1인칭 주인공 시점의 그렇죠. 이야기이기 김태현 때문에. 변호사님 생각은 그럴지 모르지만 이게 언론사에서 중앙일보가 단독으로 내세우면서 포털에다 내건 픽 기사입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하세요, 피기부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 보고 있는 기사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거는 예를 들면 김태현 변호사님은 관심 없을지 모르겠는데 여전히 검찰 관련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특히 생각하시라고 그러고. 예,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해서도 관심 있는 분들이 많고, 그러니까 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된 기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기사- 사람들은 변필건 부장이 그러니까 네. 조상호 변호사 얘기는 네. 변필건 부장이 무슨 예. 의도인지 모르겠는데 난 변필건 부장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네. 변필건 수사팀에서 이런 아무튼 자료가 흘러나왔다는 겁니다. 특정인 이름은 네. 거론하지 말자니까. 형사 예. 일부장 수사팀 중에 하나가 청와대를 속된 말로 뭘 매기기 위해서 네. 민주당을 뭐 매기기 위해서 그래야지 본인들 좋으니까 이번 서울시장 부장 선거에서 오세훈 후보가 박형준 후보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를 그냥 싹 흘렸다 정치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단정한다. 흘린 이런 사람은 정치 말씀이시잖아요. 의도가 있었겠죠. 뭐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적어도 그게 뭐 변필건 부장이 했는지 안 했는지 잠깐만, 모르지만 잠깐만 그러면 어차피 조상호에서 얘기나 제 얘기나 그럼 개인의 그렇게- 추정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나는 하신다고 누가 흘렸는지도 했으니까. 모르겠고 저는 누가 있는지 모르고 알 수가 없고 정확하게
어떤 사람이 저 중앙일보에서 뭘 들고 있는지 저는 알 수는 없으니까. 네네. 아니 거기 그냥 써 기사 있어요 나온 거 기사에. 보면 뭐 엄격하게 하면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될 수도 있겠죠. 음. 엄격하게 보면. 근데 다만 이제까지 피의사실 공표의 행위가 검찰이 역사에서 수많이 해왔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지적하는 건 민주당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야당 쪽에서 항상 지적하는 거지만 왜 항상 본인들이 문제가 될 때만 입에 거품 물고 난리를 치느냐 하나는 제기를 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적폐 수사들이 사실은 그거 진짜 피의사실 공표거든요. 한마디 말도 없었다고. 아니 근데 법에 아이가 근거가 지- 있어요. 법은 피의사실 공표죄는 원래부터 있었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 박근혜 특별법 안에 공부하도록 돼 있다고요. 국민의 알 권리를 아니 위해서. 이명박이 무슨 박근혜 특별법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적폐청산 수사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박근혜 특별법 안에 지금 자꾸 보세요. 자꾸 규정이 있어요. 아니가 그거는 잠깐만요. 박근혜 특검 때 얘기인 거고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 수사하는데 뭔 박근혜 전 대통령 잠깐만요. 자 여기서 스톱. 그러니까 제가 좀 그러면 다시 한번 교통 정리를 하면 아니 저는 김태현 변호사의 말씀에도 일정하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네네. 해요. 예를 들어서 그 박근혜 특검이 발족이 돼가지고 했던 그 수사 말고 이명박 씨에 대한 어떤 수사 과정에서도 어떤 그 수사 정보나 수사 진행 상황 계속 언론 보도한 거 맞아요. 네네. 그리고 그런 점에서 피의 사실 공표에 해당이 된다라는 지적도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만 지금 제가 이제 말씀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 같아. 그러면 기준점을 뭘로 삼아야 될 것인가의 문제인데 그 뒤에 아무튼 이제 조국 법무부 장관이 가서 뭐 여러 가지 어떤 숱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피의 사실 공표 금지라고 하는 게 다시 한번 정비가 된 적이 있잖아요. 네네. 뭐 공보준칙 같은 게 생겼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기준 삼아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제 얘기는. 그렇죠. 그거에 대해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본다면 그 준칙에 입각해서 본다면 위반 행위에 해당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었고 그러면 왜 그러면 위반 행위를 무릅썼느냐를 그러니까 저는 지금 질문을 드렸던 건데 거기에 특정한 의도가 없다라고 보시는 그건 거예요. 좀 알 수는 없죠. 근데 대부분 이제 검사들이 이제까지 뭐 MB 때도 그렇고 박근혜 전 대통령 사실 좀 달라요. 저는 제가 그건 논점이 아니니까 얘기는 안 하겠지만 박근혜 대통령 때 그 공부할 수 있는 거 검찰에서 흘리라 그런 얘기는 아니었고 그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저 조상우서 오해하시는데 그건 뭐 지금 제가 논점 아니니까 얘기 안 하겠지만 그건 다른 얘기다. 쟁점은 어쨌든 수사의 동력을 찾으라는 게 좀 있죠, 사실. 수사의 동력. 왜냐면은- 좀 더 풀어주세요. 어떤 점에서. 왜냐하면 이제 정권을 수사를 하려고 할 때 현 정권뿐만 아니라 전 정권 정권의 비리를 수사하려고 한다. 근데 이게 자꾸 가로막히잖아요. 수사팀 날려버릴 수도 있고 공중분해시킬 수도 있고 온갖 걸로 다 압박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럼 이걸 뚫고 나면 어떻게 뚫고 나가야 되지? 여론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언론 통해서 팍 흘려서 여론이 우와 이거 뭐야 수사해야 돼. 이렇게 되면 그 쫙 그 동력으로 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탄핵 그때 뭐 수사지기 전이지만 태블릿 PC를 예를 들어서 검찰에 가지고 있었어요. 뭐 수사하려고 그래. 근데 정권 청와대 이거 알았어. 못하면 막 막어. 수사팀 분쇄하기 직전이야. 그럴 때 언론에 쓱 흘려서 그게 언론에 뻥 터지면은 동력을 받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피의 사실 공표에 약간 숨기는적 차원들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다만 엮이는적 차원은 뭐냐면 피의 사실 막 흘러나오면 망신 주게 될 수 있다는 거죠. 핵심과 아니라 반개의 것들이 막 흘러나오고. 예를 들어서 뭐 MB 때도 뭐 제가 그때 저도 MB 수사 약간 관여가 됐어서 그땐 다 알았는데 어떻게 봐. 그게 있었어요. 자, 이런 격까지가 더 궁금해. 이런 격까지. 막 흘러나오는 것들이 네. 약간 망신주기적 것들이 흘러나오거든요. 피의자들은. 그러니까 거물 피의자, 유명한 피의자들은 그런 게 흘러나오면 막 힘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굉장히 엄청난 장관의 사선이 5선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불법 정치자금 뇌물로 수사받고 있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 김태현 변호사 옛날에 뭐 사생활이 어떻다더라. 수사하다 이런 거 흘러나오면 진짜 심리적 압박받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엮이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은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근데 다만 이제까지 피의사실 공표의 구속 요건에 해당해도 불구하고 처벌받지 않고 이랬던 거 굳이 법리적으로 들어가면 약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적 성격들이라고 검사에서 일부에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알 권리를 위해서 형물하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물론 수사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는 수사 지가 안 받아봐서 모르겠는데 그런 피의사실 흘러나오는 게 힘들 수는 있어요. 방어권이랑은 상관은 없습니다. 뭐 예전에 추장관은 무슨 뭐 피의사실 공표가 뭐 방어권 침해라고 하는데 저는 방어권 침해라고 보지 않아요. 방어권은 상관없는 거죠. 어차피 다 알고 있는 거. 방어권이라는 거 내가 모르는 거 검찰이 홍자 들고 있을 때 얘기인데 나도 알고 검찰도 알고 언론도 다 알게 된 게 방어권의 침해라는 건 아니거든요. 인격권의 문제인 거지. 인격과 명예의 문제인 거지. 그것과 국민의 알 권리와 이거 이익 형량 해봤을 때 어떤 게 중요한 건데 예를 들어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국민의 알 권리보다는 인격권이 중요하죠.
일반에 장사하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사업하시는 분이 횡령으로 조사받는데 여자 관계가 밖으로 나왔다. 국민 알 거는 뭔 상관이에요. 근데 공직자, 공인, 정치인 이런 사람들 또 재벌 대한민국 누구나 다 아는 사람들 그런 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계획이 좀 그러니까 좀 두 분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김태현 변호사가 갖고 있는 이제 근본적인 문제의식은 수사공부 준칙이라는 게 만들어지긴 했지만 그것이 현실에 부합하는 것이고 국민의 알 권리에 부합하는 것이다라는 걸 솔직히 인정을 못하겠다. 문제가 있다. 이런 그런 말씀이시죠. 측면이 있죠. 그렇죠. 깜깜이 수사가 되나니까 뭐가 지금 그러니까 아니 지금 말씀하신 뭐가 내용 들어간지 알 저도 수가 동의되는 없어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입법 개선을 통해서 그러니까 국민의 대표가 법 개정을 통해서 진행해야 될 부분이에요. 현행 법이 이미 있는데 네. 공직자가 그걸 따르지 않는 거는 문제라는 거고요. 더더군다나 지금 검찰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사 동력을 찾기 위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특히 권력자의 수사의 경우에. 네. 근데 이 건의 경우엔 정말 그런 순수한 의도, 자기의 어떤 수사 욕심 그런 거였다면 그거 자체도 부적절할 수 있지만 그거였다면 선거 끝난 다음에 하는 게 맞죠. 오히려 이걸 이슈화시킨단 말이죠. 선거 직전에. 이 자체가 정책이라는 그게 뭘 자꾸 이런 검사가 시키는지 모르겠네. 만약에 그 수사팀에서 있는 검사가 만약에 흘린 거라면 그 정도의 감조차 없는 검사라면 더 이상한 검사예요. 오히려 이게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으면서 수사의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행위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과감히 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걸 뭐 그렇게 나는 선거에 연관을 시키는지. 자 그러면 요 논점 관해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짧고 굵게 한번 두 분 의견 간단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박범계 장관은 어제 사실상의 감찰을 지시한 거잖아요. 네, 그렇게 봐야죠. 자 그러면 그 감찰 지시는 정당하고 그 감찰 결과가 다 나와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당연합니다, 그거는. 김태현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뭐 장관이 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뭐. 그렇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장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무슨 인사에서 뭐. 근데 본부장 감찰이 날리든 말든 감찰이 자기가 제대로 하는 진행이 될까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장 문제가 여지껏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피의 사실 공표가 실제로 문제 안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피의 사실을 누가 공표하죠? 대부분은 검찰이에요. 근데 기소를 검찰 누가 합니까? 피의 사실 공표죄로 검사가 하거든요. 아니 뭐. 그러니까 검사가 자기의 범죄에 대해서 얼마나 관대했는지를 역으로 또 보여준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무슨 그리고 지금 이 사건에서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이게 기밀로 다뤄지거든요. 기밀로 다뤄지기 때문에 그 기밀을 다뤄지는 그 사람들이 다시 수사해야 돼요. 감찰의 조사에 응해야 되고. 과연 그게 제대로 협조가 근데 이루어지고 이번에 지금 뭐 이래서 대검 감찰과나 법무부의 어떤 감찰 파트 같은 경우는 좀 그러니까 그 구성이 다르다 이런 그러니까 이야기도. 제가 그리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굳이 편으로 해서 그런데 그냥 청와대 여당 기준으로 편이라고 나눌게요. 장관도 자기 편, 중앙지검장도 자기 편, 총장도 곧 자기 편일 거야. 대검 감찰라에 감찰부장도 자기 편. 감찰 저 누구죠? 이문정 그거 이름이 뭐죠? 감찰 정책관인가? 뭐 그렇잖아요. 네. 거기도 감찰 자기 연구관. 편. 법무부도 자기 편. 뭐 다 자기 편인데 뭐만 있으면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검사가 무슨 자기 식구를 감싸기 맨날 이 얘기만 하는데 그러면은 총장 뭐 더 이번에 새로 임명한 다음에 또 인사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인사 때 그냥 편한 대로 물갈이 하세요. 그냥. 알겠습니다. 그럼 그거는 좀 감찰 결과를 맨날 다 자기 편이 다 해놓고서는 무슨 무슨 방해 세력이 있어가지고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어쩌겠다는 거예요. 아니 공직자를 자기 편을 갖다 자꾸 세운다는 그 논리 자체 그리고 그 굳이 전제 얘기하면 자체가 그렇다고 잘못됐다는 제가 겁니다. 말씀드린 알겠습니다. 거잖아요. 알면서 알았어.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식 감찰로 갈지부터를 좀 봐야 되고 네. 그 정식 감찰로 만약에 가게 된다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좀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하나만 더 아까 이제 밀어놨던 두 번째 논점. 자, 그럼 아무튼 이제 그걸 보도한 쪽에서는 청와대에 있은 거 연관성, 그래서 기획사정 가능성 이걸 지금 계속 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그 김학의 수사 결과에 대한 분노가 비등한 상황인데 그거를 그러면 정치 권력이 제대로 수사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발상이에요. 그러니까 수사는 오로지 자기들만 관여할 수 있다라는 약간 오만한 의식이거든요. 국민적 요구를 담아서 정치 권력이 정당하게 지시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중간에 연결고리로서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있는 게 바로 청와대 내의 민정수석실이고요. 그 업무를 담당하는 게 민정비서관입니다. 그러면 그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보고받고 지시하고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이걸 문제시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실제로. 근데 마치 뭐 문제가 되는 것처럼 흘리기를 하고 뭐 조사를 하겠다는 등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근데 이런 거예요. 현 정권의 이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이 중에 그러니까 본인들이 곤란을 겪는 건데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관행처럼 해오던 것들을 다 적폐로 규정을 해버렸어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무슨 청와대에서 사실은 저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검찰의 수사에 뭐 간섭한다는 건 아니지만 조금 코디네이팅을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코디네이팅 표현을 쓸게요. 항상 그래왔을 거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야 덮어 밀어붙여 이런 건 아니라 최소한 코디네이팅 조정. 왜냐하면 정치 권력이란 게 그럴 수도 있고 어느 정도는 검찰 권력을 좀 통제해 갈 필요는 있거든요. 거기다가 너무, 문재인 네. 대통령이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한 적도 있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제가 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다만 어느 정도 민정의 업무 중에서 검찰과 약간 연관돼서 이제 하는 그런 것들을 현 정부 들어와서 과거 정부에 다 적폐다 잘못됐다 우린 절대 안 한다 그건 뭐 수사해야 된다 이러고 선을 그어버렸거든요. 근데 국정 운영하다 보니까 그럴 필요가 생겨. 네. 현실적으로 본인들이 해. 그게 문제가 돼. 다 모든 게 그런 거 저는 그렇게 봐. 모든 국정 영역에서 다. 왜? 이제까지 해오던 것들은 다 적폐다. 우린 안 해. 우린 깨끗해. 근데 해보니까 흙도 좀 묻혀야 될 것 같고. 어?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민정비서관이라면 대통령이 지시한 큰 수사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관여가 될 수도 있죠. 제가 만약에 차기 정부의 민정비서관에서 위험한 얘기 한번 할게요. 관여하려고 할 겁니다. 예? 근데 예상. 근데 일단 민정비서관 되고 나서 되고 나서 되고 나서 본인들은 그런 거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건 전체 제가 얘기했던 뭐 코디네이팅 문제가 아니라 김학의 출금을 먹게 하는 그게 지금 이제 허위 공모서 작성이나 의혹은 받고 있잖아요. 거기에 관여했다면 불법에 관여한 거니까 얘기가 전혀 다른 문제죠. 이건 정치 권력이 어느 정도 수사에 제가 얘기했던 할 수 있는 코디네이팅의 문제를 범위를 넘어서는 거잖아요. 불법에 관여. 자, 정리를 그걸 하면 보자는 거 아니에요? 정리를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그 뒤에 어떤 재수사가 들어갔고 이 일련의 과정은 지금 보니까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건데 그 연장선상에서 대통령 관심사항이고 하니까 청와대에서 그걸 챙겨서 대통령 관심사니까 챙겨서 이제 봤느냐. 그 수준이냐 아니면 수사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했느냐. 결국 이 문제잖아요. 이 문제고 개입하는 논점은. 과정에서 담당 검사에게 불법을 예를 들어 강요라 하는데 관여가 되냐 이거 중점이죠. 만약 관여되어 있다면 범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단히 수사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라는 이야기 정도를 듣고 보고를 받는 것까지는 별로 문제가 없다. 다만 더 나아가서 이래라 저래라. 문제가 아니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지금 잠깐만요. 김태현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의견일치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있는 것 같은데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되면 왜 안 이렇게 돼? 삐딱하세요 자꾸.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코디네이팅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단순히 보고받는 정도가 아니고 철저하게 수사해라. 굉장히 바람직한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근데 예를 들면 명백한 위법이 나와가지고 검사는 그 위법에 대해 수사하려고 하는데 하지 말아라. 아니면은 명백하게 이게 문제가 없는데 야 그 사돈의 팔촌까지 털어봐. 일단 네가 그렇게 판단할 게 아니고 더 많이 완전히 싹싹 털어가지고 주변에 이번에 문제 안 된 거라도 있는지라도 확인해봐. 그러니까 특정 인을 대상으로 마치 사정기획 하듯이 하라는 거죠. 그런 거라면 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이 김학의 사건 자체는 국민들이 딱 알고 있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그 의혹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지시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자, 김태현 변호사님. 아니 근데 코디네이팅 하는 거는 저는 문제 없다 보는데 저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현 정부 좀 다를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떤 말씀이세요? 그것조차 전혀 관여 안 하겠다 제가 얘기를 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 자기 기준을 그렇게 정했다는 거죠. 예전에 저는 그걸 되게 관대하게 보거든요. 현실의 문제거든 사실은. 국정 운영하는 거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제가 민정비서관한테도 할 거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처럼 전 정부는 전 정권에 그렇게 해왔던 것들. 그거를 본인들은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세웠어요. 절대 관여 안 하겠다고. 근데 실질적으로 아무리 좋은 애도 관여가 됐다? 자기 말과 자기가 생긴 기준에 대한 부정이잖아요. 그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저는.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김태현 변호사가 제기한 것은 정치적 측면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거 말고 사법적 측면에서 자,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이 문제가 불거졌고 만약에 더 나가서 지금 수사팀이 그럼 청와대 개입 부분을 만약에 우리가 한번 수사를 해보겠다고 한다면 사법적으로 청와대 행위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거는 사실관계 봐야 되는 거죠. 그거는 단정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사법의 경계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청와대의 행위가 요 선을 넘으면 그건 사법적 문제가 된다 아니다. 그러니까 의혹은 가지고 그러니까 선 기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이 검사 이름 얘기해도 돼요? 이 검사? 이름 다 나오니까. 이규원 검사가 얘기했던 게 허위 사실 허위 공모서 작성 이런 거잖아요. 거기에 이광철 비서관이 요새 연수원 동기에 로펌 같이 있었잖아요. 야 교환아 이렇게 하자.
이거 있으면 공범인 거고 예를 들면 그렇죠. 공범인 거고 만약에 그게 그다음에 허위공사 그게 에 아니라 맞으면 예를 들어서 무슨 불법적인 걸 했다 그러면 직권남용도 가능한 거고 뭐 그런 식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된다? 검찰은 그렇게까지 보고 있는 거죠. 단순히 야 교환아 이거 지금 대통령이 지금 김학의 이거 해야 되는데 잘 좀 하자 어떻게 됐냐? 이 정도라면 범죄는 아니겠지만 뭐 형님 근데 지금 출금이 해서 그 내사번호 써가지고 하면 되잖아 이랬다. 그리고 지금 얘기는 뭐 저 한겨레 대형 오보 한겨레 하모 기자 대형 오보 윤 총장이 무슨 뭐 별장 저기 한다. 별장 성접대. 네, 그거 이제 윤중천 면담 보고서 이규원 검사가 뭐 흘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네. 이규원 그 내용이 바뀌었다. 그거 전후에 무슨 이광실 비서관이랑 뭐 통화가 많았다는 보도가 있잖아요. 네네. 만약 그 통화 조사해봤더니 예를 들어 진짜 야 그럼 뭐 교환아 그럼 뭐 면담 보고서 그거 좀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윤 총장 잡자. 이랬으면 범죄죠. 예를 들면. 제가 좀 정리 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혹을 가지고 보는 거죠. 일단. 한겨레 보도는 별장 성접대가 아니라 그냥 별장에 갔다. 갔다. 그렇죠. 어쨌든 갔다. 오보니까. 네. 그러니까 분명히 할 건 해야 되니까 네. 그거 얘기는 거고. 그 기준이 그렇게 된다. 네. 조성호 변호사님. 아니 맞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위법 지시 아까 지금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이거 저기 사실과 다른데 야 그렇게 내용 바꿔서 해.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유리해. 아니면 이번에 윤석열을 잡아야 되니까 뭐 사실이다 아니든 뭐가 중요해. 그렇게 해.라고 했다면 당연히 그 이건철 비서관이 책임져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뭐 내용 보니까 이러는데 이렇게 해서 긴급 출금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그런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그 세부적인 디테일한 절차까지, 사법적으로. 세부적인 디테일한 절차까지 다 일일이 뭐 상사가 점검하고 확인하는 건 아니니까요. 아랫 사람들이 검토해봤는데 이거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래 그럼 그대로 진행해.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팩트 확인을 통해서 결정돼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논점만 추출해서 이제 그쭉 포인트가 그 정리하는 시간으로 좀 가름하고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첫 시간인데 첫 시간인데 너무 뜨거워가지고 두 분 어땠어요? 김태현 변호사 김태현 할만하세요? 변호사님 왜 오늘 이 주제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달려드니까 무서워가지고 나 못하겠어 방송을. 뭐가 무서워? 제가 지금 무슨 소리를 이래요? 본인이 무섭게 해놓고 지금 본인이 무섭다고. 삐딱하게 앉아 있었죠 저는. 아니 오늘 이 주제가 너무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저요? 응. 나는 이게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아니라 일단 별로 저는 크게 관심 있지 않고 저 선거가 지금 오늘인데 지금 무슨 예. 그 저는 흘러간 사법 얘기하는데 선거가 왜 나와요? 여기서 지금 오늘 저는 그렇다고 이제 선거 얘기할 수 없잖아요. 지난 지금 얘기에 사법 별로 크게 논란에서. 관심이 없고. 이게 뭐 엊그제 보도가 나오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하여간 지금 뭐 몇 년째 그 하여간 뭐 검찰 이야기하면 나면 너무 뜨거워져 가지고 말이야. 그죠? 하여간 이 밀도 있고 격조 있는 토론을 좀 두 분께 부탁드리면서 우리 조성호 변호사 또 한 말씀 드려야 돼요. 오늘 첫 방송 어땠어요? 저는 이 부분 아까 저 김태현 변호사님이 무섭다고 그랬는데 제가 무서워요. 제가 요즘에 검찰이 워낙 검찰 반대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스스로 엄격한 기준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수사권 관련해가지고 막 휘두르니까 제가 겁나는데 뭐 김태현 변호사님이 뭐가 겁나시겠어요. 근데 저는 죄 아니니까 겁나는 건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죄 안 지은 사람한테는 죄 안 지은 대로, 죄 지은 사람한테는 죄 지은 대로 그렇게 처벌하고 그렇게 수사권 행사하기를 좀 기대합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저도 검찰 한마디만 하면 안 돼요? 네. 나는 근데 뭐 현 정부 뭐 이 얘기도 길어지려나? 뭐 검찰 개혁 뭐 사법 개혁 하는데 그게 일반 국민은 먹고 사는데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 얘기 들으면 처음부터 다시 얘기해야 되니까. 네. 뭐가 그렇게 중요하지? 문제 제기만 한 걸로 가름하고 오늘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밀도 있고 격조 있는 토론 부탁을 드리면서 사법논단 첫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상우 변호사, 김태현 변호사하고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함께 물러가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